먼저 나타나는 게 허리로도 나타나지만 무릎으로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무릎이 과연 어떤 상황일 때 아프고 또 그렇게 아플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해야 조금 더 잘 유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저희 애터미에 정말 효과가 가장 좋은 애터미 토마신 MSM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관절이 태어날 때는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혀 생뚱맞은 질문이죠. 한 350개 이상의 관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지금 저한테 있는 관절은 204, 5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 나머지 한 150여 개의 관절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은 누워서도 고개가 꺾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연하게 잘 되는데 저희들은 점점 관절이 경직되어 가는 관계로 아마 그 유연한 관절들을 잊어버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그게 관절이 아픈 이유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관절 요거 좀 크게 해요. 네. 관절의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소리 여기서 또 안 넘어가지. 네, 잠깐 찾는 동안에 저희 관절은요, 흔히 그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인대, 그 다음에 연골, 팔액, 그 다음에 근육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대가 무엇인지 관절액이 무엇인지 활액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런 것도 제가 이번에 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빨리 나오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들 이렇게 무릎에 물 찼다 이러한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바로 활액이에요. 활액 없으면 제 기억으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활액이 차서 보통 이제 정형외과를 가면 물을 빼요. 주사기로 물을 빼거든요. 그러면 흰색이 아니라 약간 좀 우리 책상 색깔 정도보다 좀 연한 그런 거를 주사기로 이만큼씩 빼거든요. 그거를 빼고 나면 일단 무릎이 좀 부드러워져요. 그게 뭐냐면 걔네들이 있으면 무릎이 일단 이렇게 붓거든요. 손으로 눌러보면 물렁거려요. 근데 아직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스폰서님들은 그런 경험을 하실 나이는 아니시니까 아직 팔팔한 청춘이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때가 오기를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훨씬 그런 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 있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껏 설명드렸던 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시간상 넘기겠습니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여기 계신 사업자님들의 관절과 연골은 어떻게 지키고 계시나요? 보통 많이 들었던 게 어떤 거예요? 무릎 관절하면? 우리 터마신 알기 전에. 네, 콘드로이친, 초록잎 홍합 분말, 우슬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터마신이 조금 낯서냐면 이 MSM은 미리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절 건강에 좋다고 나와 있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뒤로 넘기겠습니다. 이 터마신이라는 게 낯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저희 이 터마신 MSM에는 셀렌까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관절은 뭐라고 적혀 있나요? 또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관절. 네, 감사합니다. 중원부원 하시는데요. 관절은 뼈가 만나는 부위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사이가 조금 이렇게 좋아지게끔 가까워지면 저희 관절은 나빠지는 거예요. 뼈와 뼈 사이는 조금 벌어져서 연골도 있어야 되고 혈액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연골이 다 닳아지면 저희들이 힘들 거고, 그 밑에 연골은 또 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65세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65세 이상 환자들의 병원에 입원한 확률 1위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관절 아니에요. 1위가 백내장이에요. 2위는 또 아니에요. 치매예요. 3위는 65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폐렴입니다. 폐렴. 폐렴이면 거의 뭐 가시는 거고, 네 번째가 저희 무릎 관절염이에요. 그런 만큼 입원 빈도수가 굉장히 많고요. 2016년 기준으로 이제 벌써 한 8년 전 얘기인데, 2016년 기준으로 하면 병원에 1년간 입원한 환자 수가 거의 400만 명에 가깝고 비용도 1조 2천억이래요. 그러면 지금은 더 늘었을지, 건강기능식품을 잘 드셔서 줄었을지 이제 아직 그 통계치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과연 관절염의 원인은 뭘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과체중. 저희들이 몸무게가 500g이 늘면 무릎이 받는 하중은 2kg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화. 저희 피부만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장기들도 다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노화가 되는데, 그게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염증,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의 관절염 종류가 많아요. 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실개염 어쩌고 저쩌고 많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관절에 대해서 조금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게 바로 진료 현황이에요. 360만 명에서 1조 2천억 들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봄철에는 조금 더 많아지고 겨울에는 좀 줄어든다, 이러한 거는 겨울에는 운동을 덜 하시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스포츠 선수들도 축구 선수 인대가 뭐 늘어났다, 다쳤다, 슬개골이 부러졌다, 이러한 얘기들이 다 관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연 그런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무리하지 않아야 될 거고, 특히 우리 여기 여성 사업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나마 저희 세대보다 먼저 계신 분들은 빨래를 주로 쭈그려서 하셨고, 방 닦을 때도 다 쭈그리셨고, 입식이 아니라 좌식이었기 때문에 이 양반 다리 자세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관절염을 부르는 데는 그런 거에 과체중 정도만 저희들이 조절을 하면 오랫도록 잘 쓸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관절과 연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기를 봤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토마신, MSM, 셀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저희 애터미 토마신, MSM이 있는데, 토마신이 낯선 이유가 뒤에서 나와요. 왜 낯선가 했더니, 이 여기 먼저 설명드리고 낯선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마신 강황 추출물인데요. 관절 건강에 딱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MSM은 관절과 연골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셀레는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 저희들 1일 섭취량이 옆에 나와 있어요. MSM은 1500mg을 이상을 섭취를 해야 되고, 셀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셀렌을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관절 식품에서는 토마신이나 셀렌을 이렇게 선전하고 알려드리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네, 저희 스터미 토마신 MSM은 이렇게 셀렌까지도 있다는 거, 50 마이크로그램이라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셀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데가 비타민 C나 비타민 E인데요. 비타민 E의 한 50배가량의 저희 셀렌이 여기 토마신 MSM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셀렌까지 합성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정말 누구한테 자랑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서 혹시 아침에 갈색 정제 두 알 드시고 오신 분요? 네.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토마신, 셀렌이 함유되어 있는 갈색 정제 두 알이고요. 다 활동을 하시고 집에 가셔서 부드러운 하루의 마무리를 하시려면 MSM 두 알을 드시는 겁니다. 이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무릎이 괜찮으니까 하고 대충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관절도 소모품이에요. 있을 때 잘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 닳고 나서 그때 가서 '아유 내가 쪼끔 있을 때 잘할 걸.'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챙기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터마신이라는 게 저희들이 한국에 상륙한 게 2014 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낯설어들 하세요. 보통 관절하면 뭐 MSM이겠지, 글루코사민이겠지, 아까 말씀하신 홍합 초록홍합잎이겠지 이러시지만 터마신이 한국에 만약에 그거보다 훨씬 전에 들어왔더라면 더 많이 알려졌을 건데 2014 년에 식약처에서 관절 건강 개별 인정 식품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미 거의 많이 돌아가셨겠지만 터마신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흔히들 선전하는 게 MSM에 대한 선전은 많지만 터마신에 대한 선전은 애터미하고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이 터마신은 어떻게 추출을 하는지 뒤에서 보기 전에 여기 네 번째 있는 게 뭐 같이 보이세요? 그림 네 번째? 강황. 그렇죠. 저희들이 강황하면 떠오르는 게 카레예요. 그런데 카레를 정말 얼마나 많이 먹어야 일일 섭취량이 될까요? 절대 식품으로 먹어서 저희는 뒤에 나오지만 한 50 분의 1 정도밖에 30 분의 1 정도밖에 안 드는 저희들이 섭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하셔야 돼요. 이 강황 추출물은 인도의 아유르베다. 저희 한국 동의보감처럼 인도의 동의보감에 관절 건강에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강황하면 인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US 등록, 코셔 어쩌고 저쩌고 제일 마지막 보면은 물 추출물까지 기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수용성 토마신이에요. 그래서 인체에 아무 해가 없이 안전하게끔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식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강황 원물을 가지고 와서 13단계의 과정을 물 추출 그런 공정을 거쳐야 저희 토마신이 생산되는데 원물 600kg에서 나오는 게 0.0305kg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저희들 집에서 먹는 쌀 20kg 짜리 있지요. 여기다가 한 포, 두 포 이렇게 쌓아 보면 원물이 왔을 때는 그 쌀포대 30개 그게 600kg이에요. 그 600kg 중에서 13번의 물 추출 공정을 거치면 우리 메추리알이 보통 한 10g 나가거든요. 그 메추리알 3개 정도밖에 추출이 안 되는 정말 귀한 재료예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그냥 쌀 30개, 메추리알 3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능성을 가진 제품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터마신을 먹고 난 뒤에 인체 시험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보통 3 주에서 6주 만에 터마신을 드셔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게 감소됐어요. 통증이라든지 물리적 기능, 정말 관절이 아프면 오짜들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물리적 기능이나 삼출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절낭에서 물이 추출되는 건 100%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토마신만 가지고도 이렇게 훌륭하게 관절을 다 보호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저희 애터미 제품 중에서도요. 이렇게 효과 빠른 제품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혹시 주변에 무릎이 아프시다거나 일을 많이 해서 뭐 터널 증후군이 있으시거나 손가락 관절이 있으신 분들한테
우리 거 한 달만 드셔보셔도 바로 효과가 나지만 솔직히 한 달 먹어서 얼마나 효과가 날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드셔보시면 알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직업병인지 좌식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릎이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었던 게 MSM을 먹었어요. 근데 직구로 미국에서 구입한 MSM은 가루로 이렇게 드시는 건데 쓰더라고요. 정말 써요. 그래서 장복을 못해서 아마 효과를 못 본 것 같거든요. 이따 저희들 부얼려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터마신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 통증, 마찰음, 앉았다 일어나실 때 두둑 소리 나시는 분 계시죠? 그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면 그렇게 마찰함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고요. 관절 삼출물 100% 감소되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토마신이 이만큼 귀한 거예요. 다음은 MS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TV에서 선전하는 글루코사민이 뭐 콘드로이친이 뼈엔 MBP니 이러한 것들은 MSM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들 제품처럼 토마신이 들어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근데 TV에서 광고들을 하니까 보통 무릎 아프신 분들은 거의 글루코사민 뭐 콘드로이친 거기 소연골 들어있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참 저희가 만약에 정말 광고를 할 수 있다면 저희 사업자들은 수입은 많이 줄겠지만 팔리기는 참 많이 팔릴 거예요. 근데 선전 안 하셨을 때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MSM은 또 미국에서 특허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뭐 MSM 앞에 M 뒤에 M은 제가 뭐 독성물질이라 잘은 모르겠고 S가 저희 원자기호 배울 때 황이었잖아요. 황. 황 하면 주로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까 제가 강황을 보여드렸을 때는 카레라고 말씀하셨는데 황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겨우 유황오리. 황을 먹여서 키운 유황오리, 또 유황 온천에 가면 그 특유의 냄새, 그 다음에 파, 마늘 이런 정도의 MSM이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먹는 걸로는 저희 몸이 필요한 1500ml를 절대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식품으로 섭취하는 건 보시다시피 50mg 미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3, 40ml 정도밖에 섭취를 못하는데 저희들 일일 권장량은 1500mg이에요. 정말 몸이 부드럽고 어깨나 허리나 무릎이나 발목이나 손목이나 다 편하시려면 일일 섭취량은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음식으로는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믿을 수 있는 MSM을 꼭 추천드립니다. 캐나다산도 있어요. 미국산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TV에서 하는 거는 거의 캐나다산 MSM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믿을 수 있는 미국 옵티머스인지 거기에서 온 MS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력 추적제라고 있잖아요. 그만큼 안전성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MSM입니다. 자, 이렇게 MSM을 인체에 적용 실험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통증이나 또는 저희들 변형된 모습이나 뭐 삼출물이 감소되었다는 거 이렇게 도표로 나온 거예요. 아까 토마신에서는 제가 수치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MSM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셀렌이 우리 다른 데 없는 우리 토마신 MSM에만 있는 셀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저희들 비타민 C 많이 먹죠. 비타민 E 많이 드시잖아요. 비타민 E의 1800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셀렌에. 그만큼 근데 사람들은 셀렌 하면 뭐지? 셀렌이 뭘까요? 셀렌을 드시면 뭐가 좋을까요? 네. 항산화예요. 저희들이 노화를 막아주고 셀렌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손톱 발톱이 잘 부러집니다. 그거를 막아주는 게 바로 셀렌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토마신 MSM에 셀렌까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한 관절을 위하여
다 읽어보시면 나이 드신 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젊은 층들, 정말 뭐 과하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연골에 무릎에 이렇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드셔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걸 많이 드시면서 나이 들어가시면서 산에도 부드럽게 올라가시고, 만약에 저희 여기 3층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적어도 하루에 서너 번, 10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우리 사업자님들의 무릎은 어떨까요? 저희 센터가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거기를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겠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 저희 3층에 올라오시는 분들을,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올라오시면 아이고 소리 먼저 하세요. 그만큼 관절이 약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터마신을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터마신 전달은 제가 다른 분보다 조금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제가 임상 시험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토마신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예요? 그것만 있나요? PB는요? 네, 저희 애텀이 착한 애텀입니다. 자, 그러면 애텀이 우리 건강 관절을 위해서 이렇게 애텀이 토마신 MSM과 같이 드시면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비타민 C 있으시죠? 저기 이너 콜라겐 많이들 드시죠? 이렇게 같이 드시면 훨씬 무릎 관절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타 제품과 비교해 드리고 제품 강의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닥터 어쩌고는 터마신만 들어있고요. 관절 어떻고 오 모르겠어요. 거기는 터마신 저희하고 똑같이 0.5mg 들어있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한 달분에 6만 원, 16만 원, 38,900원. 비교되시죠? 그 다음에 호땡땡은 호간원이에요. 그 2만 기를 앞세워서 있는 게 뭐만 있어요? MSM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한 달분이 38만 9천 원인데요. 여기서 호객행위를 어떻게 하시냐면 2만 기를 앞세워서 3달 거를 사시면 한 달분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지인분이 그걸 드셨어요. 3개월 거를 사니까 120만 원은 다 안 되지만 110 몇만 원 되는데 한 보름 정도를 먹으니까 위가 너무 아프고 속이 쓰리고 도저히 받아내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받으실 때는 116만, 111만, 116만 7천 원 세포 가격을 드렸잖아요. 38만 9천 원씩 해서 세포 가격을 드리고 4포를 받았는데, 반품을 할 때는 한 포는 빼고 116만 8천 원을 4개로 계산하니까 한 포 가격이 얼마냐면 29만 1천 원이에요. 그거의 세포 가격만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애터미 그런 제품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호간호님은 미리서부터 쌍심지를 켜고 욕을 하세요. 당신이 드셔보시고 받은 돈이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주변에 알리실 것 같아요. 그 한 달분 더 드립니다에 절대 속지 말으시라고, 혹시라도 호간호 애용자가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절, 요건 뭐냐면 광동 맑은 관절 천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토마신하고 MSM 들어있지만 가격이 얼마예요? 18만 7천 원. 저희들 거의 5배예요. 꼭 알고 계세요. 그 광고하는 거에 속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희들 거는 터마신, MSM 거기다 셀렌까지 들어있는 게 39,800원밖에 안 해요. 제가 터마신 얘기를 하면서 앞에 서들이 이렇게 길게 하고 가격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싸? 처음 말씀이세요. 보통 콘드로이친 이런 게 18만 7천 원, 뭐 38만 9천 원, 그리고 싸야 10몇만 원이다 보니까 39,800원이니까 너무 깜짝들 놀라시더라고요. 자신 있게 권하셔도 됩니다. 정말 효능 좋고요.
이거 반품해줘 소리 절대로 안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관절은 소모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승근이만 하는 게 아니라 있을 때 잘하십시오. 관절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품 교육 마치겠습니다. 네, 관절. 저도 애터미 처음 만난 게 저희 어머니 관절에 도움이 돼서 애터미를 만난 거거든요. 사실 그때는 토마신도 없고 해모임 하나만으로도 좋았는데 여기다가 토마신을 더하면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현숙 국장님의 계보도 강의가 진행될 건데요. 이제 계보도 하면 다 우리 사업을 시작할 때 참 중요한 게 계보도거든요. 그래서 계보도를 내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내 조직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 근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계보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마음먹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수정할 수 없어서 내가 얼마나 속도가 늦어지는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만 뭐 다양하게 이 계보도도 제가 보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우리 애터미가 십몇 년 됐을 때 계보도가 조금씩 사실은 기본은 있지만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오늘 그 계보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솔한 강의를 해줄 우리 이현순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광주비전센터 샤른도즈 마스터 이현숙입니다. 계보도 강의를 이게 원래 코로나 때부터 준비했던 강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강의인데 이거를 놓치고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때 저희 총장님하고 몇 명이서 이 강의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게 지금 이 자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똑같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전개하고 있는지 아마 이 길잡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보드는 그렇잖아요. 나의 조직은 지금 이렇게 끌고 나가는 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조직마다 끌고 나가는 방향이 조금씩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방법이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길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원본 자체라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네,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래서 계보도는 우리가 전쟁에서 그냥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우리 사극이나 뭐 전쟁하는 영화 보면은 이따만한 지도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적군이 어디로 올 거니까 여기서 막고 여기서 뭐 식량을 얼마큼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거와 같이 그런 전략과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보도가 바로 그거와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맨몸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고 내가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계보도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 데나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곳에 가 있으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잘못 안내해서 그 사람이 혜택도 못 받고 애텀이라는 도구가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보도는 전쟁의 전략 전술처럼 네트워크 사업에서의 전략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 이번에 석세스 아카데미 때 회장님이 지금 뭐 아메이는 뭐 12줄로 나가고 거기에서 또 그 사람이 밑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야지만 단계까지 다 먹을 수 있다 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보상 플랜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아마 그게 아마 저한테 처음 왔으면은 저는 그거를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능력도 부족하고
제가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만한 사람을 또 찾는 것도 저는 그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너무 심플해요. 좌측, 우측만 가입하면 되는 이 바이너리 구조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나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 이 밑으로 내가 이쪽으로 펼치고 싶어도 저희 펼칠 수 있나요? 애터미는 펼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맨 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좌측, 우측 두 줄뿐이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안내를 잘해주는 스폰서를 만나면 내 밑에 사람이 많이 심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운이 나쁘게 일하지 않는 사람 오른쪽에 누군가가 심어주면 진짜 10년이 지나도 나 혼자 있는 상황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좀 제대로 우리 총장님 항상 얘기하는 게 공부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회장님도 좀 뭐 물건 팔러 다니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유가요. 회원 가입할 때부터 이제 시작인데 이거를 잘못 가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입하고 나서 물건 하나도 안 사면 몇 개월 만에 탈퇴되죠? 6개월이에요. 근데 오늘 물건을 내가 이 사람 도와주겠다고 물티슈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잘못 가입됐어. 다시 가입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맞아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6개월에서 1년을 그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좌우를 가입할 때 사업자가 아니다. 나도 사업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나와서 내가 회원 가입을 시작하면 나도 사업자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좌우로 분리해서 그냥 한 줄로 내려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본 거예요. 좌측은 친정 가입하고 우측은 시댁 가입하고 또 좌측은 우리 아들의 지인을 가입하고 우측은 내 친구, 엄마들 뭐 이렇게 가입한다고 제가 이렇게 먼저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스폰서님들한테 배워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가입할 때 밑에 사람이 뭐 100명, 200명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는 저희가 딱 가입하고 나서 시작하는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좌측에는 이거대로 여기 교회 식구들, 그다음에 우측에는 시댁, 그다음에 친정 이렇게 분리해가면서 가입하다 보니까 좌측에도 100명 가입했고 우측에도 100명 가입해서 사람은 저희 사람들을 많이 심어져 내려갔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폰서랑 같이 하는 나이는 항상 포인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100명을 가입하고 200명을 가입해도 여기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여기는 다 컸다 생각을 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판매사 갈 때는 포인트만 보고 가는 거지만 팀장 갈 때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항상 석세스 때 말씀하시는 게 판매사 구도로 가라고 그래요? 아니면 팀장 구도를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사람을 미리 찾아놓고 그 꼭대기 위에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야지 나 물건 팔아야지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포인트 250은 만들어지는데 이제 만들고 나서는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내가 좌측에 2명 어떤 사람을 같이 나 평생 갈 사람인지를 잡고 가시고 우측도 마찬가지로 2명을 딱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랑 항상 지금 5년, 10년 하신 분들이 그 사람이 지금도 붙어 있나요? 거의 안 붙어 있어요. 내가 맨 처음에 가입한 사람은 거의 내가 연습 상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어요. 내가 뭐 얼마나 안내를 잘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붙어 있겠어요? 그럼 너무 행운이지만 거의 제 옆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로 우선은 가입을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맥을 이제 분산하지 말자예요. 아까 좌우로 제가 바이너리 구조로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쪽 라인은 내 인맥이 아닌 그 사람의 인맥 아니면 파트너의 인맥으로 이게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친정 식구들을 가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엄마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 우리 엄마 용돈 내가 10만 원뿐이 못 주는데 이거 애터미 물건 주문 들어오고 소비자가 주문 들어온 거 다 우리 엄마 오른쪽에 사람 가입해가지고 엄마 돈 들어가게 해야지. 또 이 사람도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여기다 포인트 넣은 돈으로 우리 같이 점심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보도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 지금 일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인맥을 이렇게 가입하다 보면은 정말 꼭 신기하게 오른쪽에 나온 사람이 꼭 일한다고 나와요. 꼭 여기에 정말 잘 돼 있는 쪽에서 사람이 나오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사람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꼭 여기에서 일한다고 사람 나면 그때부터 이제 진땀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옮겨 말어. 얘를 깨워 말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맥을 절대 일하지 않는 사람의 오른쪽으로 절대 달아주지 마세요. 그리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에 사람 달아준 거는 진짜 드문 것 같아요. 지금 해외 파트너 나왔으니까 지금 포인트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인트를 도와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가입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구조로 가는데 그런 거 외에는 제가 그 사람을 1년을 지켜봤어요. 근데 1년을 지켜보면 꼭 1년 지나서 꼭 나를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1년도 못 믿겠어. 2년을 지켜봐. 근데 2년이 아니라 5년이 돼도 뒤돌아서 가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 믿겠어, 솔직히. 그래서 네 인맥은 네가 가입해라예요, 제 기준은.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나는 가입 안 해준다가 이제 제 마음인데 진짜 가다 보면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먹여주지 않아도 내가 회원가입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 밑에는 내가 오른쪽에 사람을 심어줘도 그 사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때 오른쪽으로 펼쳐주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어차피 다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내가 좌우로 이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맨 처음에 회장님도 그렇고 누구한테만 팔으라고 그래요? 나한테만 팔으라는데 우리 애터미 이제 오늘 시작해서 오늘 뚜껑 날라갔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가요? 그래서 저기 배달의 민족 저희 엄마 맨날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가입하고 가입해서 그 사람들 쓰라고 하는데도 우리 엄마 맨날 팔려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근데 이해를 왜냐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나는 이해를 이만큼 시간이 지나서 이해를 했다면 우리 엄마는 이거를 알아듣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라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딸하고 엄마는 좋은 얘기로 설명이 되나요? 엄청 싸워요. 진짜. 우리 엄마 맨날 때려쳐를 10번을 10번 이상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200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때려치는 소리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집에서 쓰는 물건을 다 바꿨으면은 회장님 몇 터미 하셔요? 회장님 어떻게 100터미 이상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내 집에서 바꿨으면은 최소한 30만 포인트 이상은 나와요. 그런데 내가 가입했는데 야 포인트 네가 다 가져. 나 그거 관심 하나도 없어 하는 사람들 있죠. 그 포인트도 누구 거예요? 내 포인트잖아요. 그럼 내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넣어줘도 정말 큰 포인트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용하다 보면은 사업자들은 거의 30에서 100만 포인트는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100만 포인트를 내가 이거 내 스폰서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먹으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뛰어야 되는데 그냥 뛰면 안 되지. 아무 데나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 도전하면은 그 포인트 내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도전 안 하면 그 포인트 절대 스폰서 포인트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도전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 막 키워요. 키우는데 정말 열심히 뛰어. 근데 도전 안 하는 사람한테 분산해서 이 포인트를 주다 보면은요. 그 포인트 날아가는 포인트예요. 그냥 30만 포인트에서 6만 원 주는 포인트인데 도전하는 사람이 내가 받아오는 그 소비자 포인트를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세미도 갈 수 있고 세일즈도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집에서 애터미 제품을 몇 가지를 쓰고 있냐. 근데 이 애터미에 막 500가지, 600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솔직히 다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제품이 좋기는 하지만 다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신제품 나오면 우선 저부터 써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화장품도 뭐 우리가 더페임도 있고 앱솔루트도 있고 뭐 아크네도 있고 뭐 더마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요. 스노우도 있고. 근데 이거를 내 집에서 6가지를 다 펼쳐놓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신제품은 있어요? 누구? 제대로 꼭 꽂으셨나? 그런데 신제품 나왔을 때 제가 다 써버리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제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페임을 한 세트를 써요. 그다음에 이거 다 쓰고 나서 저는 앱솔루트로 바꿔요. 그리고 앱솔루트 다 쓴 다음 다시 더페임으로 가요. 왜냐면은 제가 더페임 쓰다가 앱솔 썼을 때 그 느낌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바꿔 써 보고 저렇게도 바꿔 써 봐서 '아 이런 고충이 좀 있겠구나. 그럼 회사에서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할 부분도 있겠구나.' 이거를 제가 제 몸에다가 제가 체험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애용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제품은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까먹기는 해요. 근데 아까 유충금 사장님이 터마신 강의한 것처럼 내가 터마신 다리가 아픈 사람이 지금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꺼내 보면은 생소하지 않아요. 이미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품 애용을 해서 내가 감동을 받아요. 그다음에 제가 체험까지 했죠. 그러면은 이 체험해서 내가 좋으면은 결국은 내 집에서 내가 재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집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와요? 그때 속에 나와요. 근데 내가 감동도 없고 체험도 안 하고 재구매할 마음도 없는 그 제품을 가지고 내가 소개를 한다? 그거 소개 제대로 될까요? 나는 그거 제대로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 사람이 화장품에 대해서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피부 타입도 있고 저런 피부 타입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냐 이거죠. 그럼 100% 놓쳐요.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도 100% 놓치거든요. 그래서 받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내 제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부터 나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 소개받았으면 이제 그 사람 캐시백 받고 나도 캐시백 받고 내가 6만 원 받아보는 것도 해보고. 왜 우리 7급만 아시죠? 근데 저 도전할 때 8급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도전할 때 언니 내가 지금 판매사 가는데 해모임 하나 사면은 언니 그때 뭐 10만 포인트라고 하면은 우리 뭐 사서 여기 30만 만들어서 우리 6만 원 받게끔 하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거 아시죠? 어떻게 하면 8급 되는지 아시죠? 내 포인트를 30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좌측 우측이 30만이 돼야지만 7급이 되는데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날짜를 뒤바뀐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0만이 먼저 된 게 아니고 좌우가 30만이 먼저 된 거예요. 어떡해요. 2만 얼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요령이 없어 가지고 또 30만을 띠지게 만들어 가지고 또 6만 원을 줬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일할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제품 하나를 그냥 주든가 내 돈 그냥 4만 원 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땐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돈도 한번 받아보고 이 과정을 통하면 이제 오토 소비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 소비자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스스로 회원 가입하고 또 스스로 제품 구매도 하고 사람 소개도 하고 또 뭐 있어요? 예, 체험도 하고 내가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 애용도 하는 그 사람이 오토 소비자인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사람이 결국은 오토 소비자라는 내용이에요. 이 오토 소비자가 내가 하다 보니까 6만 원 받아, 12만 원 받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부업자로 연결이 되겠죠? 그 사람이 결국은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거 안 하고 사업자까지 오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돈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업자는 있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 이제 사라져.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은 이 앞에 있는 거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집에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애터미가 저희가 돈 먹고 돈 먹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계단식이잖아요. 제품 내가 쓴 거 사람한테 소비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소비하면은 처음에는 되게 미세한 그 돈이 들어오지만 이게 커지면 눈덩이처럼 커지면 그게 결국은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는 그 구조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한 번에 돈이 된다고 해서 그냥 달려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 쓰고 있으면 내가 2개 늘려보고 5개를 늘려보고 10개를 늘려보는 이 과정을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지만 개보도도 내가 정확하게 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한번 돈 받고 싶어. 나 수당 어떻게 받는지 한번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소비자도 신규 파트너도 우리 바이너리 2줄 구조야. 너도 좌측에 이렇게 분류해서 달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달어. 그런데 나왔는데 한쪽에 진짜 한 200만 포인트가 뜨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위에서. 근데 그 사람도 여기가 올라왔다고 해서 자기 인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제 인맥이잖아요. 내가 안 움직이면 도전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2대 8로 아니면 이쪽이 좀 작으면은 뭐 여기가 8이고 여기가 크면은 여기 2로 해서 내 인맥을 분류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바로 안내해 줘야지. 야, 한쪽이 너 250만 다 올라오니까 넌 오른쪽만 해. 그 사람 결국은 집에 가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판매사 만드는 게임이잖아요. 판매사 만들었다가 집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내가 판매사 만드는 방법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나와도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몰라요. 와도 내가 이 사람한테 뭐를 알려줘야 되는지도 내가 길잡이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발인데도 이게 대발인지 아니면 집에 있는 아줌마인지 내가 구분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또한 제대로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좌우 내 거다. 두 줄 네 사람 가입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점점점 소득이 높아질 때 불편함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자치, 구축 이렇게 분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입했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근데 여동생은 좌측에 달고 남동생은 오른쪽에 달았어요. 나 수당 한번 먹으려고. 그런데 이모가 또 2명인데 이모는 또 좌측에 1명 달고 또 작은 이모는 또 오른쪽에 달았어요. 근데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이제 애터미가 뭔지를 알았어. 이제 돈이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고모 막 뺏어가려고 그러고 여기 뭐 작은 고모 뺏어가려고 하고 서로만 이제 싸움하겠죠. 서로 내 밑으로 가입하려고. 그래서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그 포인트를 같이 공유하고 서로 대화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대화도 많이 잘 나눌 텐데 나눠져 있으니까 완전 남남인 거예요. 여기의 포인트는 이쪽으로만 공유되고 오른쪽의 포인트는 오른쪽으로만 공유되잖아요. 시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서로 남남이니까. 그리고 공감대 형성도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남동생한테 안 알려주고 싶고 좋은 정보 있어도 안 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다툼의 불씨가 되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잘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제 큰아들은 오른쪽에 있고요. 작은 아들 4월 16일 날 이제 만 20세 됐거든요. 작은 아들 오른쪽 좌측에 가입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들 3명인데 한 명은 어디다 달까? 이제 어디가 부족할까? 이제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 자식도 많이 좀 낳는 게 지금은 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분류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같은 사람은 같이 뭉쳐 놓고 같은 모임 사람들도 같이 뭉쳐 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이제 가입해서 나왔는데 스폰서가 여기를 쭉 내려가서 뭐 50명도 있고 100명도 있어요. 나는 오른쪽만 해야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사는 가능해요. 포인트만 보기 때문에. 내가 직급을 가려다 보면 여기에 판매사 2명, 오른쪽에도 판매사 2명이 필요한데 나의 인맥이 좌측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는 막 판매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는 나랑 관계된 사람이 없고 스폰서와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스폰서도 한계가 있죠. 스폰서도 자기 인맥 다 달고 그다음에 만약에 본부장이라면 국장을 관리하는 게 저희 스폰서인데 이 밑에 있는 세일즈까지 관리하려면 스폰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많아도 내 사람 아니다. 그건 내가 덤으로 얻은 포인트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사람, 나랑 그냥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판매사 가고 팀장 가고 그런 직급 계획까지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다면 사람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인맥을 가입하지 않는 라인은 나중에 야, 너 위에서 나와가지고 너 내 포인트 다 받아먹잖아. 막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 갈 때 다른 사람들 막 좌우가 균형이 맞아서 올라가는데 나는 그냥 세일즈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예 생각하고서 좌측에 포인트만 올라온다 싶으면 사람 가입하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나의 인맥으로 아무나 누구나 수당받게 하지 말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내가 엄마 여기다 달고 여동생 달고 삼촌 달고 하다 보니까 부업자가 나온 거예요. 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어쩌다 한번 나온 부업자인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리 엄마 내가 10만 원뿐이 못 준다고 여기다가 엄마 돈 들였던 거 생각나니까 그리고 6만 원 들어오고 12만 원 들어왔던 거 엄마가 안 들으면 엄마가 화낼까 봐 여기다가 계속 포인트를 넣어서 수당을 3번 받게 했어요. 그리고 여동생도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친구 가입해서 수당 4번 받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부업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부업자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부업자가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부업자로 나왔다면 아까 제가 순서대로 쭉 얘기했죠. 제품 애용하고 체험도 하고 감동도 받고 캐시백도 받고 어떻게 받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개도 시켜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나왔으면 우리가 어디다 몰입해야 돼요? 부업자한테 몰입해야죠. 엄마랑 삼촌은 여기 보시면 모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몰입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요. 그리고 지금은 파트너가 스폰서를 고르는 시대라고 하죠. 저 사람을 봤을 때 나를 키워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을 봤을 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요즘은 라인 이동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시기거든요. 시기보다도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이 부업자다. 나랑 이 사람을 같이 해서 엄마랑 여동생한테 포인트를 주면은 나올 게 없어요. 근데 부업자한테는 포인트도 나오죠. 사람도 회원가입도 늘어나죠. 어떻게 보면은 나의 분신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제가 보험하는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보험하시는 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보험은 혼자 하는 일이고 애터미는 같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데려오고는 싶은데 이게 애터미 마인드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이게 오래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애터미 보험 들어주면 내가 저 사람한테는 잘해줄 수 있지. 근데 나한테 보험 안 들어주면 내가 잘해줄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돈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데 애터미는 나한테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포인트가 누구한테 올라와요? 나한테 올라와요. 그래서 이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는 언니가 띄어야지만 언니가 수당 받는 거지. 맞대요. 우리는 여기에 10명 있으면 언니가 100% 일하는 거를 나는 10%만 해도 된다?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일을 다 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광주다 보니까 광주 어떻게 보면 시골이잖아요. 지금이야 조금 아파트 생기고 그래서 좀 뭐 판교도 가깝고 강남도 가깝고 그런데 저희 올라오는 사진이 할머니 사진이 올라온 거야. 야, 근데 할머니들이 센터에 이렇게 많아? 근데 이렇게 본 거죠. 언니, 할머니도 내 파트너야. 저 할머니들이 하루에 모이면 30만 포인트 올려줘.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언니는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100% 언니가 일을 다 하지만 나는 저 할머니가 광주에서 일해주고 나는 몸이 공주에 가 있어도 나는 공주에서 일하고 또 안양에는 우리 엄마가 일하고 이게 분산해서 내가 일을 안 해도 이거 분산해서 10%의 일만 내가 하면은 그 포인트가 다 나한테 올라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 그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네. 근데 이거 깨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 마인드 깨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오라고 해도 나오라고 못하는 이유가 본인이 벌고 있는 수입이 있잖아요. 이걸 버리고 나오겠다는 마음도 지금 거의 70%예요. 그런데 저희 막고 있어요. 왜냐면 애터미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서 나중에 제가 원망듣게 생긴 거예요. 이 수입도 없어지지 애터미도 저 마인드로 하면은 그 애터미도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전에 높은 스폰서 만나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언니, 우리 스폰서도 언니 별로 안 만나고 싶어. 내 속 얘기로. 우선 나부터 만나고 언니 마인드 컨트롤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스폰서 연결해야지. 나중에 내가 욕먹을 일 있냐? 그게 내 속 얘기였어요. 그래서 연결 안 해줘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하도 많이 만나고 연결해줘봤자 우리 김영 총장님 스타일 아시잖아요. 가만히 듣고만 계시잖아. 그 사람 파악이 돼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면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을 모시고 가면은 서로 시너지가 안 나.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참 사람도 가입도 해보고 죽어보기도 하고 놓쳐보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또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는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친척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좌우 몰아주지 말고요. 정말 수당 한번 먹게끔 하고 싶으면 이제 그거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집에서 쓰는 것만 가지고도 수당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로서 제품 애용하도록 알려주시고요. 내가 성공하면은 사업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할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내 아들이 나오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 중국에 있는 내 아들만 나오면 내가 성공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아들이 안 나오게 일을 해. 아들이 나오려면은 내가 수입이 200이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파트너 케어에서 내가 500만 원 이상 나오고 1000만 원 돼야 아들이 나올 텐데 아니 6만 원도 어쩌다 한 번 받는데 아들이 나오면은 내가 성공할 것 같아. 절대 안 나와요. 거기다가 미련 갖지 말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다고 이미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내 수입을 보고 자녀들이 나오지 제 수입이 안 되면은 자녀는 절대 안 나오고 다른 일을 찾게 돼요. 왜냐면 엄마의 뒷모습이 이미 보고 그림자를 이미 봤는데 나오겠어요, 아들이? 그래서 수당 인맥 몰아주다 보면 파트너 영원히 잃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 지인은 내가 성공 안 하면은 나올 확률 1%도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이제 수당 받는 방법은 엄마가 이제 주방세제도 쓰고 해모임도 드시고 이렇게 30만 포인트 되는 그 시점이 있겠죠. 제가 10,000포인트, 50,000포인트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는 도와줄 수 있어도 한 번에 몰빵으로 사람 달아줘서 30만 포인트 주는 거는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6개월 동안 물건을 쓰다 보니까 수당 한 번 받았어요. 이게 아주 이상적인 거예요. 여동생도 옆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본인 쓰는 것도 있고 가족이 많다 보니까 3개월 쓰다 보니까 수당 한 번 받았어요.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야, 다른 데 마트는 내가 쓰기만 하면 저 사장님 돈 벌어주는 건데 애터미에서는 내가 물건만 바꿨는데 6개월에 한 번 돈 들어오네? 이 맛을 알려주시라고요. 그리고 부업자한테 몰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할 사람이잖아요. 세미나도 듣고 1개월에 수당 4번 받게끔. 아까 여기가 4번이었는데 지금은 부업자한테 4번 받게 됐죠. 그러면 결국은 한 줄이 이 부업자로 인해서 나중에 나올 여동생, 엄마, 나도 다 이 한쪽이 커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방법, 이거 아까도 말씀해 드렸어요. 내 가족 오른쪽으로 펼치면 우리가 공유 포인트 있잖아요.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애터미는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바로 공유 포인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10만 포인트 넣으면 이 한쪽 줄은 다 공유 받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공유 받나요? 못 받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일할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을 한쪽으로 쭉 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포인트를 했을 때 이 한쪽 줄이 다 30만 포인트를 공유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쓰는 것만 가지고 썼을 때 30만 포인트 됐을 때 수당 받는 거를 오히려 알려주는 게 사람도 잃지 않고 내 계보도도 튼튼한 계보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팀장 구도 나왔어요. 팀장 구도. 그러니까 좌우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데요. 애터미 직급 체계 하나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판매사 가고 쌤이 가는 데만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지치더라고요. 왜냐면 포인트만 보기 때문에 같이 일할 사람을 찾으면은 일이 분산이 되고 줄어드는데 나 혼자 맨날 250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집에 물건 안 쌓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좌우 두 라인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가셔야 되고 함께 생존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 레그에 좌측이 사람이 부족하고 문 안 열었어? 그러면은 좌측에 사람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한테는 되게 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파트너를 보지 마시고 나만 보면은 내가 점검이 돼요. 그리고 우리 동계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250만 포인트 내가 다 물건 사서 소비하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6개월을 가졌다면 우리 100만 값 지금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나오면 250만 포인트 했던 게 200만 포인트로 줄어들어야 되고 200이 150으로 줄어야 되고 150이 100으로 줄어야 되는 게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년이 돼도 250 내가 해야 되고 2년이 돼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은 정말 일이 재미가 없고 연금성 소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애터미 직급 체계가 결국은 좌측의 판매사 둘이고 우측의 판매사 둘이에요. 근데 회장님이 그랬죠. 가지치지 말라고. 이 사람 밑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야 이거 이 사람 파가지고 또 여기다 가입할까? 또 이거 파다가 여기다 가입할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입했던 사람이 결국은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진짜 위에 스폰서가 뭐 일을 안 한다거나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가지치지 말고 우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레그를 펼쳐 나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압축하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 그림이 돼요. 좌측에 무수하게 많았지만 결국은 A라는 사람 좌측에 C가 나왔고 우측에 E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C도 G가 파트너로 나왔고 I가 파트너로 나왔어요. B도 마찬가지로 D, F, H, L, 뭐 J, N 뭐 다 파트너를 찾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E가 좌측 우측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를 도와주러 가야 돼요? E랑 같이 백만갑을 하든 E가 같이 사업할 사람이 있게끔 같이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는 판매사 갈 수 있어요. 판매사는 갈 수 있고 팀장은 갈 수 있는데 그 위에 국장과 본부장을 가려면 이 레그가 이 사람들이 결국은 팀장이 돼야 되고 여기 팀장 못 가면 여기가 팀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을 찾아주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을 때도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뭐 세븐코어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지만 압축하면은 결국은 이 그림이에요. 결국은 다 저희가 세븐코어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 좌우측에 결국은 포인트 올라와야지만 내가 수당을 받는 구조가 이 그림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도 우리 이름 쓸 때 우리 연필로 지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초창기 때 제가 국장 갔을 때 있었던 팀장님 두 분은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다 없어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을 어떻게 갔냐면 이 구도가 돼서 간 게 아니고요. 포인트를 많이 잡아놓고 그다음에 국장 한번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았어요. 차국장님하고 저희가 꽃집에서 제가 이제 부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이민섭 본부장님하고 차국장님하고 토요일마다 오시고 우리 이민섭 본부장님 평일에도 오셔서 저 케어해 주셨거든요. 그때 가장 머릿속에 지금도 남는 얘기가 뭐냐면 똑똑한 사람 찾지 말고 정직하고 신뢰 있는 사람 찾으라는 게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잘난 척만 하다가 애터미가 알려주는 그대로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 그다음에 약간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잘난 척 안 하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지금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판매사 가는 거는 거의 한 1년, 1년하고 1년 반 만에 거의 오토 판매사 됐고 그 다음에 또 1년 있다가 저희가 팀장 도전하고 그러니까 4년 만에 제가 국장은 간 거예요. 근데 국장이 이 구도로 사람이 다 나와서 간 게 아니라 이 사람 모시고 내가 국장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구도로 내가 국장을 갔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포인트는 얼마나 필요한지 먼저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손해는 안 났어요. 왜냐면 그랬잖아요. 포인트 먼저 주문받을 거 다 받아놓고 나머지 부족한 것만 메꿨기 때문에 국장 가도 손해는 안 났어요. 그런데 국장 가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 구도로는 다시는 국장을 못 가겠다예요. 왜냐면 제가 몇 줄 잡았는지 알아요? 제가 몇 줄 잡았냐면 여기에 판매사 몇 명이에요? 국장 가려면 좌측에 6명이고 여기도 6명이죠. 그럼 12명인데 얘기 끝냈어. 그 전에 얘기 다 끝냈어. 언니 여기 내가 이만큼 도와줄 테니까 언니 판매사가 여기도 다 얘기 끝냈는데 아니 하루 지나니까 한 명이 안 간다고 그러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여기서 펑크 나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250만, 250만, 2명 펑크에 500만. 또 여기 가니까 이제 세 번째 펑크가 난 거야. 750만을 잡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더 잡을 포인트가 제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잡아놓은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펑크 날 거 생각하고 그걸 다 메꾼 거예요. 그리고 손해 안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 가기는 갔지만 이 사람들 마인드 안 됐지, 제품 애용 안 하지, 부업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것이 애터미 사업한다고 떠들고는 다니지 이 사람 가지고는 내가 다시는 국장이 아닌 팀장도 못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다시 시작. 판매사부터 다시 시작. 국장이지만 판매사부터 다시 시작을 한 마음으로 그때 다시 뛴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좌측, 우측보다도 제가 좌측에 포인트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우측이 약했어요.
근데 저희 막 그렇잖아요. 우리 스폰서님들은 파트너가 힘드니까 야, 좌측은 우선 올라오니까 너 우측만 해. 그 우측만 또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우측에서 두 라인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도 판매사가 우측에서 3명 가요. 세미도 가고 다 가요. 좌측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제 상황이 이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회장님이 이번에 얘기하신 게 정말 공감된 게 뭐냐면 나는 급해요. 나는 국장도 가고 싶고 나는 본부장도 가고 싶은데 내 밑에 있는 파트너는 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50만 원만 벌어도 되는 사람한테 너 판매사 가라, 너 팀장 가자 같이 가다 보면 누가 속이 상해요? 나만 속이 상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좌측에 내 사람을 다시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측에 제 사람을 심어서 저희 둘째가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오른쪽은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리더가 나왔어요. 내가 손을 안 풀어도 손을 안 대도 자기네들이 판매사 가요. 그런데 방향만 알려주고 제시해주면 가는데 우리 석세스 공주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차 끌고 2시간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고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파트너들이 내일 청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말로는 청두 세미나에 비행기를 타고 3명이 가요. 그때 회장님이 직강을 하신다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우리 갈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마음이 너무 편해 있구나 이 생각을 했고 저희가 양재가 이번에 대관이 안 돼서 제가 오롯으로 갔잖아요. 저희 파트너들하고도 제가 차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보면 독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텝을 쓰잖아요. 제일 좋은 자리에 제가 맡아줘요. 1시간도 아니고 30분에서 40분이면 오는 양재 아주 그냥 좋은 자리에 내가 이 사람들 손 하나 풀지 않고 운전만 하고 파트너 오기만 하면 내가 앞자리 다 맡아가지고 내가 내 역할을 다 해주는 거야. 근데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 좋은 얘기 조금 더 듣게 하려고 난 앞에다 앉혀주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파트너 어떻게 보면 망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난 이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아침 9시 저희가 스텝 오기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구리 반가반가 센터인 것 같아요. 그 노란 머리 있죠? 그 약간 노란 머리. 그분 항상 있고요. 저 사람들 잠도 안 자고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일찍 와요. 그래서 참 되게 신기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찍 오는 이유는 자기 파트너들 조금이라도 빨리 앉히려고 그 사람들이 일찍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역할을 우리 팀장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했을 때 그게 제대로 제가 복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오롯 가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내 차에는 아무도 안 태운다예요. 내 차에는 아무도 타지 말고 각자 차 끌고 만약에 차가 없다면은 차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차를 타고 오라 해요. 왜냐면 그게 복제가 안 되면 집에서 유튜브로 보는 거나 내가 끌고서 원데이나 오로까지 올 마인드가 안 된 상태라면 오히려 집에서 보는 거나 가나 난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보도도요. 사람 심을 때 그런 근력이 길러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롯을 힘들지만 우리가 비행기 타는 것보다 힘드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텝을 하다 보면 솔직히 그 강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바깥 주변을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제대로 듣지는 못해요. 그리고 올라오는 그 동영상 가지고 제가 듣는데 이번에 가면서 제가 그거를 되게 제가 깨달음이죠.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플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우리 파트너한테 너무 좀 나쁘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한 게 본인한테는 더 힘이 되고 더 약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떨어뜨리잖아요. 왜 떨어뜨려요? 싫어서 떨어뜨리는 거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떨어뜨려요. 그런데 내가 내 파트너 고의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면 되는데 그렇게 혼 안 나고 키운 자식들 나중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갖다 버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오히려 매 맞고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싫은 소리 더 들은 애들이 오히려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이.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아예 선포를 한 거죠. 갈 땐 가겠죠. 사경에 갈 땐 채 태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예, 느낀 점이 이번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보도도 마찬가지고 내 눈앞에 없으면 이 사람이 계보도 없어요. 근데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보도 가지고 상담을 안 하면요. 제대로 된 상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이 지금 나왔는데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 사람 얘기 듣고 대발이라고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다 대발이라고 해서 막 달려가서 상담하고 했거든요. 근데 가보면 아니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계보들을 보면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거기서부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자기 맘대로 가입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냅두는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교육을 안 들어요. 나이 많아요. 그냥 냅둬요. 말해도 안 들어요. 말하면은 오히려 사이에 그 간격만 있다 보니까 그 간격조차도 그냥 안 만들고 열심히 센터에서 그냥 자리 마련해 주는 거니까 그냥 재밌게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싫은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미나에 와. 그럼 이제 입장이 틀려지겠죠.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해서라도 이제 잡아 끌어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걸 안 듣기 때문에 제가 더 애를 안 써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보도를 딱 봤을 때 이 사람 세미나 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잔소리가 좀 있어야 되죠. 왜냐면 잘못되고 있으면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괜히 스폰서가 거기다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존할 사람을 찾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보도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의 사람을 찾는데 나는 몰입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찾아줬으면 또 다른데 어디가 부족한지 그거를 계보도를 보고서 이 그림으로 한번 사람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 중간중간 구멍 난 데 엄청 많을 건데 거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떠날 일이 없겠죠. 그리고 무조건 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나한테는 관대하고 파트너한테는 냉정하게 하지 말자. 저는 제가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여기 있는데 내가 되게 착한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애터미 하면서 저렇게 못된 딸이 있나 아마 생각했어요. 왜냐면 환경이 엄마가 5명을 키우는데 내가 가운데 둘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난 엄마가 다 징징거리고 막 연년생에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난 엄마한테 나까지 징징대는 모습 자체를 제가 보이기 싫은 거죠. 근데 나도 여기에 욕심이 있는데 내가 그 욕심을 표현을 안 한 것뿐이지 내가 착한 딸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나를 애터미 하면서 제가 저를 진짜 많이 파악을 했어요. 나는 말 안 하면은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을 하면은 내가 악한 사람이고 내가 독한 사람인 거를 내가 나를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애터미가 나를 점검을 안 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고쳐야지만 내가 굴러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게 개선이 돼요. 근데 제가 저랬다 그러고서 쟤를 막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발전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 일이 되겠냐고요. 나만 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삐죽삐죽한 고슴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를 먼저 둥글게 만드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나부터 내가 소비자인지 아니면 오토 소비자인지 그리고 내가 사업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게 뭔지는 이제 다 아시죠? 사업자라면 세미나 빠져요, 안 빠져요? 만약에 세미나를 안 온다, 그럼 뭐예요? 소비자예요. 근데 그 소비자한테 애를 써가지고 거기다 몰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몇 텀이 하는가? 1일에서 15일, 나 얼마 포인트 하냐? 저희 파트너 때 숙제를 줬어요. 우리 1일에서 15일 한 30만 포인트 올리는 거 내가 얼마큼 올리는지 한번 일지를 한번 써보자. 그리고 우리 팀장님 한 60만 포인트 올리는 걸로 한번 써보자. 왜냐면 우리는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으니까 좌측에 30만, 우측에 30만 생각해서 한번 60만 포인트 내가 올리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그러면 적다 보면은요. 야, 내가 이것뿐이 안 올렸어? 만약에 올라오는 포인트까지 생각하면 그거보다 그 이상이 나오는데 내가 파트너 도전할 때 도와주는 포인트를 계산을 하면 그 포인트가 정말 필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내가 도전할 땐 안 보여요. 내 밑에 이제 판매사 한번 간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먼저 점검을 해보면 이 세미는 갈 수 있어요. 5명이 30만 포인트 올리면 우리 150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 하반기에 적어보니까 만약에 18만 포인트 나왔어요. 아, 이거면은 내가 12만만 더하면은 상반기 때는 이거 한번 더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는데 내가 이거조차 적지 않으면 내가 상반기에 뭐를 해야 되는지 하반기에 뭐를 해야 되는지 그 개념 자체도 안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몇 터미 하고 있는지 내가 몇 포인트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상반기부터 한번 적어 보시고요. 신제품 나오면 구입해서 내가 제일 먼저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신제품 나올 때 보면 다 동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만 안 쓰지 다른 사람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제품 가지수, 전단지 있죠? 전단지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가 쓰는 게 몇 가지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만의 전단지를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파트너를 만약에 내가 월요일 날 관리하고 월화수목금토일에서 오전, 오후, 저녁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전단지를 가지고 가서 애터미 물건 팔러 가면은 내가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전단지 들고 가서 그 사람이 안 써본 거. 가서 만약 그 사람 유산균 들어갔어요. 근데 유산균도 우리가 종류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인가요? 세 가지면 야 나는 유산균 되게 유산균 수가 많은 게 중요해. 그럼 우리가 100억 마리 거 연결해 주면 되고 야 나는 질이 안 좋아. 난 여자가 먹는 유산균 없어? 그러면은 10억 마리 있는 이너밸런스 연결해 주면 되고 야 나는 다른 거 캡슐은 나는 못 먹어. 그럼 난 가루가 좋아. 그러면 30억 마리짜리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내가 다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내가 그거를 그냥 적재적소에 맞춰서 내가 그 제품을 끼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애용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전단지 가지고 그 사람이 몇 개 쓰고 있는지 그거를 관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공부하고 있는지. 오늘 저희 이렇게 강의하려고 하면 우리 공부 안 하고서는 이렇게 강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떠들지 않으면은 밖에 나가서 떠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혼자서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다음에 팀끼리 목표도 잡아 보시고 또 스폰서와 파트너랑 소통하고 있는지도 이것도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요, 꽃집 뺐다고 했잖아요. 그때 물건 팔았어요. 사람 어떻게 가입하는지도 몰라서 물건 팔았는데요. 그때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어차피 선크림 8,000원이니까 8,000원 받고 물건 주면 되는데 우리 엄마들이 그 방판 개념을 알아서 8,000원도 돈으로 안 주고 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시작할 때 제가 200만 원 물건은 최소한의 물건은 가지고 시작한다 해서 제가 200만 원을 들여서 해모임하고 뭐 더페임, 이브닝 뭐 여러 가지 가장 필요한 제품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돈을 안 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돈 받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8,000원 주세요. 전화해서 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가 200인데 미수가 200이 깔려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저녁에는 회원가입해 새벽마다 이제 회원가입 주문 들어온 거 제가 다 회원가입하고 물건 주문 다 하고 물건은 주는데 돈은 못 받아. 그러니까 되게 막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하냐? 이제 이러길래 보니까 제가 400에서 500이 물건값하고 미수가 깔린 거예요. 이때부터 완전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미수는 없다. 미수는 없다. 만약에 미수를 깔 것 같으면 내가 줄 만한 사람이라면 그냥 줘버리고 만다. 이제 이런 개념을 아예 미수를 안 깔았어요. 그때 제가 했던 거는 꽃집이다 보니까 꽃집 돈 있고 애터미 돈 받는 돈 있잖아요. 이 돈이 내 살림에도 들어가고 애터미 물건 쓰는 데도 들어가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손해는 안 났는데 카드값은 날라오는 거예요. 나 분명히 300은 다 벌었는데 왜 300이 또 남았지? 이러니까 이게 내가 미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몇 번 겪고 나서 저희 엄마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야, 그 돈이 그 돈이고 이 돈이 이 돈이지. 어차피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면 카드값만 메꾸면 되지 했더니 제가 얘기한 걸 우리 엄마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야, 분명히 돈은 벌었는데 왜 카드값이 이만큼이 남아있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가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엄마 이럴 때 돈을 받던가 아니면 물건 주문할 때 가상을 주던가 아니면 카드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엄마 물건 주지도 마. 아니면 그 사람은 어차피 내가 물건 띄어먹을 돈이나 내가 물건 안 주나 그거부터 버릇을 좀 고치고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아예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지금도 돈 줘요. 근데 그 시간 되면 돈 주는 사람은 내가 줘도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 목록에 제품 구입 대금 들어가죠. 우리 사람들 만나면 샘플 주고 선물도 뭐 비타민C 하나씩 주죠. 그다음에 교통비 들어가죠. 뭐 우리 차 있으면 주유비 들어가고 우리 밥 먹어야 되고 사람 만나면 음료수도 줘야 되고 뭐 커피숍도 가잖아요. 이런 기타 비용을 내가 지출로 잡아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입 목록은 우리 수원 수당 받고 직급 수당 받죠. 그다음에 현금 제품 전달했으면 내가 돈으로 받아야 돼. 아니면 승인번호로 받던가. 그래야지만 내가 물건 살 때 그 승인으로 다시 물건을 사서 이게 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 제품 전달 시 카드 승인 결제 받은 것도 수입이고 남은 재고. 저는 재고는 거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물건도 거의 없고 그냥 핸드링 쳐요. 주문 들어왔으면 주문 주고 내가 만약에 이번에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해요. 그럼 오메가3 저번에 포인트 좀 좋았잖아요. 메꿔야 되는 포인트는 난 포인트 좋은 것만 사요. 그럼 어차피 나도 먹고 나한테 주문 들어온 사람은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언니 다른 오메가3 먹지 말고 이 오메가3가 더 좋아로 내가 말로 둘러칠 수도 있는 거 그럼 그거 나가요. 그럼 내가 하라는 방향대로 그 오메가가 나가기 때문에 재고가 있어도 재고가 남는 게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그럼 포인트는 내가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제품은 제품대로 또 다 나가요. 그리고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저희 식구가 벌써 오메가3 먹잖아요. 2년이 유통기간이니까 결국은 우리 식구가 먹든 나가든 결국은 남는 제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계시다면 이거를 남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내 사업이잖아요. 손해봐서 집에 들어가나 아니면 내가 사람한테 조금 욕먹고서 내가 사업을 건전하게 하냐 그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남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돈 안 준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직급을 유지할수록 지출 금액보다 수익 금액이 많아져야지만 애터미 사업을 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처음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처음엔 내 돈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내 소비자가 없으니까요. 6개월 지나면 1년 지나면은 내 돈이 적게 들어가고 내 소비자가 사는 물건이 많아져야지만 일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직 스폰서한테 물어보시고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